송범길 최고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던 금양 98호 어민들이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 9명, 7명의 실종자와 2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의사자 인정을 추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리지 않고 의사자 인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강래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진실을 정확히 확보해서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BBK 수사나 노무현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보면서 이 MB 정권 하에서의 진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빨리 만들어지고 저희 민주당 진상조사단에게 이 생존 승조원들의 접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 천안호가 지난 연평해전 때 참전했다가 품위에 피격을 받아서 정비를 받았다는 일부 기사와 제보가 있습니다. 그 정비 당시에 칠판의 강도가 실제보다 얇았고 그 여러 가지 금속 피로도라든지 그 정비 일지들이 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 수리 관계에 애들이 정확히 체크돼야 될 것이고, 애초에 이 천안함이 건조 당시에 설계에 있어서 제대로 1200톤급으로 예정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설계와 구조가 된 것인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1200톤짜리 천안함이 2000톤의 과무장을 하게 된 경위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종합돼서 외내부 요인이 객관적으로 어느 특정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 보고서를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워싱턴에 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40개국이 모여 이 핵 문제에 대한 핵 감축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는 뉴욕에서 NPT 체제 하에서의 그런 핵 리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한 것을 저는 전폭 동의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핵 감축에 추진한 합의한 것도 진전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 때는 애매하게 입장을 취했던 그런 모호성을 탈피하고 NSA, 즉 핵을 공격하지 않으면 비핵국에 대해서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진전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은 거기에 제외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핵을 쓰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 이것이 과연 이 핵 확산이나 핵 무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PT는 3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와 핵무기 제거와 핵의 평화적 이용입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핵 보유국이 핵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하겠다는 이런 위협 요인을 제거하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핵 확산을 막고 핵 개발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난 지 2주일 가까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그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그 불안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됐다, 이런 식의 언급을 안보장관 회의를 끝내고 했다는데, 그런데 초기 대응 과정을 보면 3시간 가까이 배 침몰 과정에 단계에 있었던 배 선수에 부표 하나 설치를 못해서 4월 뒤에나 그 배를 찾아냈다. 그것도 어선에 도움도. 그리고 구조 활동이 뒤죽박죽이고 난맥상이고, 우리 군이라는 게 원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집단인데 도대체 구조 활동을 이렇게 허둥대고
모든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저 그때그때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은폐와 조작이 청와대와 군과 서로 간에 이 뒤죽박죽하는 모습을 그대로 살펴본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부실, 이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실시를 하면 될 텐데, 이 정부 들어서 그것을 전부 폐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언론 보도가 있는데, 과연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 정부가 답해야 할 겁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위와 그리고 국민의 신체와 자산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이것을 위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 들어서 NSC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초기 대응이 잘 됐다고 했는데 실제 초기 대응이 엉망진창이고 호동된 것 전체를 느끼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그 보고가 허위 보고 아니었느냐. 그러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오판을 하도록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사태를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어제 우리 송영길 최고위원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요구했던 대로 이 문제를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고 제대로 규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의 즉각 사임이,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군당국의 말처럼 사고가 9시 22분에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28분이나 늦장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속초함의 함포 발포와 관련해서 군의 최고 작전 지휘권자인 하참 의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군이 아무 답을 여기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점보다 1시간 10여 분이 지난 뒤에야 공군 F-16 편대에 긴급 발진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정부 들어서 국가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 군의 기강이 더할 수 없이 문란해졌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히 실상을 알고 이것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낸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서 이 문제들을 파헤쳐야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